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꼬이는 상황,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몇 번 다뤘던 이 음주운전이에요. 주기적으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변호사로서 오늘도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찍는 날에 유명 연예인이자 트로트 가수인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이 발단이 된 범죄로 인해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사실 생각해보시면 이 사람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다면은 2년 6개월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됐을까? 아마 최소 수십억 원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분의 이제 팬들이 법정에서 방청석에서 뒤에 앉아있다가 탄식이 터져 나왔다고 해요. 이 선고 당시에. 물론 이분은 단순히 음주운전만 있던 건 아니고요. 위험운전치상 또는 도주치상으로 문제가 많이 됐었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사고를 내고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매니저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허위로 자수를 하게 한 부분, 이런 것도 양형에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오늘은 음주운전 사례에 대해서 김호중 씨 사례가 아니라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0대 중후반의 남성인데요. 이 A씨는 오후 3시부터 술을 먹었습니다. 최근에는 장사가 안 돼서 친구랑 좀 회포를 풀기 위해서 술을 먹었어요. 친구와 이른 시간부터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당연히 이제 오후 3시부터 먹었으니까 A씨는 취하게 되었겠죠. 친구도 A씨를 케어해주다가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A씨는 가게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에 사장님이 A씨를 깨워서 가게 닫을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씨는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됐는데 이미 이제 새벽 2시였어요. A씨는 여기서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자고 일어났으니까 술도 깼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약간 깨긴 했겠죠. 당연히 대리운전을 불러야 하는 상황임에도 돈도 좀 아깝고 요즘 단속도 안 하는데 걸리겠어라고 무심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취 상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의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A씨는 이제 운전을 하고 집으로 향하는데요.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운전 거리 같은 것을 기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 기소할 때도 항상 주행거리 이런 걸 기록을 하게 되는데 술을 먹었던 장소가 집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한마디로 대리운전 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심코 운전을 시작을 하는데요. 밤이라 단속할 거라고 생각도 안 들었고 도로에 차량도 많지 않았으니까 별 문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운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술에 취했으니까 차로 이런 거 구분도 잘 안 됐고 무심코 좌회전 차로가 아니고 직진 차로였는데 좌회전을 하면서 다른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부딪히게 돼요. 이 과정에서 차량을 부딪히게 된 것까지는 그나마 여기서 인정을 하고 끝냈어야 됐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굉장히 두려워졌겠죠. 이 상황에서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이 차량을 안 멈추고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이에 피해자는 당연히 신고를 했겠죠. 그리고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당연히 차량 번호가 주소나 이런 거를 바로 조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에 다 녹화를 해서 보면은 차량 번호가 보통 나오죠. 그래서 신고를 할 때 경찰에게 차량 번호를 이야기를 하면은 이걸 조회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차량 등록증에 등록된 주소지로 당연히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출동을 해서 이 시각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잠에 들었겠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주자 들어가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음주운전 및 뺑소니에 결국에 걸리게 됩니다. 이게 사고가 났는데 2주, 3주 정도는 다쳤기 때문에 치상,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고 이제 다치게 됐다. 그리고 뺑소니의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도주치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했다. 이런 게 크게 문제가 돼요. 어쨌든 A씨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A씨는 자영업자라서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돈도 잘 벌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여기에 지금 피해자가 있는데 도망까지 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이제 보험을 처리를 하긴 하지만 자기 부담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형사로도 면책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도 지급을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아까 도주치상, 도망쳤기 때문에 이게 형사 기소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됐고요. 네, 보통 소송에서도 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보험사에는 자기 부담금, 그다음 변호사 비용, 그리고 별도의 형사 합의금 이렇게 해서 불리는 금액을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에 그 손해도 최소 몇천만 원에 해당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도주치상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차원이 다른 처벌을 받습니다. A씨는 이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 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치상 때문에 최소형이 징역형이에요. 그래서
합의를 크게 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정과는 무조건 확정이죠. 잘 나와야 징역의 집행유예니까. 한순간에 아니란 판단으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는 이 와중에 수천만 원을 지출하고 정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뺑소니, 도주치사항으로 다루는 그런 케이스들인데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이제 살인과 같은 범죄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실제로 차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영업직군이나 각종 사업 등을 하시는 분들은 또 피해가 훨씬 누적이 되겠죠. 음주운전은 피해자에게도 당연히 크나큰 범죄예요. 그렇지만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할 필요도 없는데 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아주 안일한 행동에 해당을 합니다. 2만 원, 3만 원이 아까워서 일순간의 방심으로 안일한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망치는 행동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음주운전과 같은 2, 3만 원의 대리비, 이런 게 아까워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저는 음주운전 해본 적은 당연히 없지만 저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런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가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득은 전혀 없고 손해가 될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 꼭 음주운전에만 국한되어서 판단해 볼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행동을 생활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이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동차 보험 같은 건데, 그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이 차를 운전함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로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지정을 하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도 매달 몇만 원 정도를 아끼려고 사고가 났을 때 이 리스크를 대비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타인이 운전한 거가 되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크게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도 굉장히 안 좋고요. 또 범죄와 관련된 행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일한 행동으로 삶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최근에도 제가 안타까운 케이스에 전세 사기 케이스가 있었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설마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을 들지 않은 그런 케이스들 있고요. 물론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몇만 원 정도 수준은 아니고 이제 몇십만 원 정도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이 몇십만 원이 아까워서 억에 해당하는 어떤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위험 리스크 대비를 하지 않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 임대차 계약 포함해서 부동산 계약 관련 법률 상담을 할 때도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어느 정도 자문이나 상담료를 해서 하면은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물론 이거는 제가 변호사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변호사 상담 유도하는 거냐, 돈 벌려고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렇긴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케이스들의 공통점은 다 똑같아요. 에이, 난 안 걸리겠지. 에이, 난 문제 없겠지. 사고가 나겠어? 이런 마음들이에요. 근데 이게 꼭 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요거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하임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죠. 하임리히 법칙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이야기예요. 1대 29대 300 법칙, 이런 얘기를 하죠. 한 번에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와 징후들이 일어난다는 건데, 사실 이 법칙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작은 사고에 대해서 이게 눈여겨보면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사고를 눈여겨보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가 없었고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진다, 이렇게 대형 사고로 초래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사업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굉장히 그냥 단순하고 가볍게 생각해서 하고 있었던 행동들이 나중에 되면은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게 오늘 다룬 음주운전이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만 원이 아까워서 행동을 안 했거나, 아니면은 뭐 몇십만 원 정도가 아까워서 행동을 안 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이 리스크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싸게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안 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참 안타깝다. 그래서 안일하게 나는 피해자가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안일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세상 일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사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몇만 원 정도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저는 몇만 원 정도는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일은 인생에서 항상 고민해 보아야 되는 일이고, 이 안일한 사고가 리스크를 계속 높이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취지에서 오늘 다뤄봤습니다. 사실 A씨가 이제 자영업자이고 대리비가 아까울 정도로 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술을 마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 상황이겠죠. 이 시간에 일을 하거나 부업을 뛰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이제 음주운전 항상 해당하는 케이스에서는 보면은 매번 느끼지만 술값에는 참 아깝다는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대리비는 아까워하세요. 그래서 술로 막 10만 원 쓰는 거는 별로 아까워하지 않으시면서 대리비가 아까워서 이렇게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케이스를 조금 많이 봤거든요. 장사가 안 된다면 술을 마시는데 돈을 쓰거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안 그러실 분들이 많겠지만 혹시나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는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를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한마디로 몇만 원을 아끼려고 수천만 원을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생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조심해서 안 해도, 그리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으로 해주면 최소 평균 이상이 될 수 있다. 손해만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삶을 유지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사는데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